출산하고 집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악쓰며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기. 얼굴은 시뻘개지고 배는 딱딱하게 굳어있고 울음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아무리 안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죠. 그때 알았어요. 아, 배앓이인가 보다. 그때부터 분유도 바꿔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배앓이 증상은 사라졌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시도해보고 효과 본 신생아 배앓이 극복 방법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아기가 배앓이를 하면 정말 괴로워요. 배가 단단하게 땅땅해지고 얼굴은 빨개지고 울음이 멈추질 않죠. 처음엔 단순히 배가 고픈가 싶어서 자꾸 먹이게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예요. 가뜩이나 소화불량으로 힘든데 또 먹이니까 아기는 더 힘들어지고 젖병도 거부하고 토하기도 하죠. 그때부터 엄마의 멘탈도 무너집니다. 말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는 것만으로도 안쓰럽고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질 않으니 같이 울게 돼요. 배앓이의 원인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아직 소화기관이 미숙한 신생아에게는 작은 변화도 큰 자극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수유 중 과다하게 삼킨 공기, 분유나 모유의 온도 부적절, 전유 과다 섭취, 젖병 속 기포, 수유 자세, 장내 가스가 빠지지 않는 경우예요. 즉, 핵심은 소화 불편 플러스 가스 정체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잡아줘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는 배앓이를 겪으면서 병원도 가보고 정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진다는 말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그 중에서 정말 효과 있었던 방법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적정 온도와 물량으로 분유 타기. 분유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식으면 아기 위장이 놀라거나 소화가 더뎌지더라고요. 그래서 40도 전후의 온도로 딱 정확히 맞춰서 타줬어요. 그때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자동 출수형 분유포트였어요. 버튼 한 번으로 설정한 온도로 출수가 바로 되고 물량도 오차없이 딱 맞게 나오니까 농도 조절로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야간 수유 등 기능이 있어서 밤중 수유할 때도 진짜 편했고 특히 너무 배고파할 때 분유를 늦게 준비하면 아기가 공기를 많이 삼켜서 배앓이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빠르게 일정한 온도로 분유를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는 무전분 분유로 바꾼 거예요. 처음엔 조리원에서 일루마 분유를 먹였었는데 물에 잘 녹고 소화도 잘 돼서 좋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계속 먹이기엔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퇴소 후에는 전분이 들어간 국산 분유를 먹였었어요. 전분이 들어가면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말을 듣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개원해고 분수토도 심하고 배앓이가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분이 들어간 분유는 장이 미숙한 신생아에겐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바로 힙 무전분 분유로 바꿨고 그때부터 아기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토하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얼굴도 한결 편해졌어요. 배앓이를 하면서 우는 일도 좀 줄어들었어요. 저는 독일 내수용을 직구로 샀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물에도 잘 녹고 소화가 잘 돼서 개운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분유 추천드려요. 세 번째, 트림은 꼭 시켜주기.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정말 배앓이 예방의 핵심이에요. 트림을 잘못 시키면 삼킨 공기가 그대로 장에 남아서 배앓이를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잘 토하기도 하고요. 저는 수유 후에 세워안고 확실히 트림이 나올 때까지 톡톡톡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려줬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번째로 배 마사지와 자전거 다리 운동이에요. 이거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아기 배 마사지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한테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아이는 무릎 굽히기, 다리 잡고 하늘 자전거 태우기,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하늘 자전거 태워줄 때마다 방구가 뿡뿡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슬링으로 세워 안고 움직이기. 이거는 진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효과봤던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첫째랑 둘째가 터울이 커서 첫째 학교, 학원, 픽업 시간 맞추느라 둘째를 슬링에 세워 안고 매일같이 걸었거든요. 특히 아이 학원 스케줄이 많아서 이동을 오래 해야 하는 날은 그날따라 배앓이도 없었고 아기도 편안해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워 앉는 자세는 위에서 장으로 가스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엄마의 걸음 진동,
체온, 심장박동이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리듬 자극을 주는데 이게 복부에 가벼운 자극을 주면서 소화관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요. 즉, 세워 안고 움직이는 게 아기 장을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마사지가 되는 셈이죠. 엄마 어깨나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편안한 슬링으로 아기를 엄마 몸에 딱 밀착되게 해준 다음에 오랫동안 안고 다녔더니 이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일부러라도 산책 겸 조금씩 움직여줬어요. 이렇게 여러 방법을 시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배앓이는 뭔가 하나로 딱 해결된다기보다는 아기가 덜 힘들어지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분유를 타는 그 과정이요. 제가 첫째를 키울 때는 주전자형 분유포트를 썼거든요. 새벽 수유 때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상태에서 애는 울고 한 손으로는 아기 안고 한 손으로는 무거운 주전자 포트 들고 물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출산 후 손목은 이미 약해져 있는데 눈금 맞추느라 힘주고 물 넘치면 버리고 다시 붓고 마음은 급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배앓이가 생기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물을 잘못 맞춘 건가? 아까 너무 급하게 탄 건가? 분유는 같은 걸 쓰는데 사람 손으로 매번 똑같이 맞추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앓이를 없애야지가 아니라 배앓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실수를 줄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특히 새벽에는 졸림이랑 급함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라비키 출수형 분유포트였어요. 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리 맞춰둔 양이 그대로 나오니까 젖병 눈금 볼 필요도 없고 손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맞게 했나 고민할 일이 확 줄더라고요. 특히 5mm 단위로 물량 조절이 되니까 눈대중으로 이쯤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항상 같은 기준으로 분유를 탈 수 있었어요. 출수량도 기억해 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양으로 수유할 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육아는 단순 반복이 많은데 이런 자동화된 구조 덕분에 체력이 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써보니까 위생 문제도 정말 컸어요. 물통이 통째로 분리가 돼서 안쪽까지 직접 보고 닦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찝찝함이 사라진 것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분유식이 지나면 이 포트가 쓸모 없어질까봐 처음엔 망설였는데 열탕 소독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젖병이나 쪽쪽이, 장난감 소독할 때 따로 냄비 꺼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건 배앓이를 치료해주는 제품은 아니에요. 대신 수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물량 오차, 온도 차이, 새벽 실수 같은 사람 실수를 줄이고 엄마 고생을 덜어주는 육아템이에요. 수유 환경이 정리되니까 분유나 트림, 마사지 같은 것들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이제 방향은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앓이를 이걸로 고쳤다기보다는 배앓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해줬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느꼈어요. 아기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환경은 정리해줄 수 있구나 라는 걸요. 배앓이는 이걸 하면 낫는다기보다는 이게 더 힘들어지게 만들진 않는지 하나씩 정리해주는 게 먼저라는 걸 저는 육아하면서 배웠어요. 특히 새벽 수유 때 물량 맞추는 게 늘 불안했거나 수유할 때마다 내가 맞게 했나? 고민이 반복됐던 분들이라면 수유 환경을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용한 라비키 분유포트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배앓이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같은 시기를 겪는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